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좀 쉰 목소리지만 가장 빠른 미국 주식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재밌는 투자, 이제 빠른 투자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오늘 급 반등, 일론의 매도보다 가치에 주목할 때라는 주제고요. 예, 부주제들로 루시드와 리비안 투자 시 주목할 점, 그 다음에 기가 네바다에서 세미가 발견되었습니다. 펩시의 인도가 될까요? 라는 주제, 그 다음에 일론의 입보다 우리 자신을 걱정할 때라는 예, 재밌는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꼭 경제적 자유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금일 미국장 마감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0.4% 정도 올랐고요. 다우 존스도 0.15% 상승. 이제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0.76% 상승.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더 올라가는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054 불을 달성했습니다. 4% 넘게 다 많이 올랐어요. 급반등이 있었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500만 주 정도. 어저께 저녁에 제가 저희 이제 제아의 구독자분들, 제 블로그 이웃님들 보시라고 일론이 한 300만 주 정도 오늘 팔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 패턴이 좀 읽히는 것 같다. 왜냐면 저번 주 월요일에도, 저번 주 화요일이죠. 저번 주 화요일에도 한 300만 주 팔았기 때문에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오늘, 어제 화요일에도 한 300만 주 정도 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판 것 같진 않아요. 많이. 1500만 주가 팔렸는데, 거래가 됐다는 거죠. 매도가 1500만 주, 매수도 1500만 주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나온 건데, 오늘 4% 오른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가 넘어야지 이제 알 수 있을 건데, 어찌됐건 매도가 있었던 없었던 오늘 테슬라 주가 잘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있었다 없었다 아주 좋은 결과로 오늘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 주제로도 이제 일론 매도보다는 지금 이제 테슬라 펀더멘털에 점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장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이끈 주식 주인공들은 일단 테슬라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중규모의 반도체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카드도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결제 관련 주식들 별로 안 좋았죠. 그래도 마스터카드가 오르면서 자 이런 주식들이 오늘의 상승을 이끈 것 같습니다. 홈디포 HD 이것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그러니까 약간 큰 쪽이 올랐죠. 중공업 쪽이라 할 수 있겠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좀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유틸리티 영역이 기관 산업들이죠. 그런 걸 담당하는 곳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가정용 그런 경기 민감주가 좀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 오늘 또 퀄컴이 많이 올랐습니다. 7.89%. 퀄컴이 반도체 주 중에서는 좀 저평가였는데 이제 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실적 가이던스를 좀 크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계속해서 근데 페이스북 오늘 떨어졌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스북과 반도체 영역은 메타 관련된 그죠? 메타버스 관련된 걸로 좀 묶여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는 페이스북이 좋았는데 반도체가 안 좋았고 오늘은 반도체가 좋고 페이스북이 오늘 안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뉴스들 제가 오늘 또 달아보았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미 트럭이 기가 네바다에 지금 이렇게 충전하는 모습이 이제 사진에 이렇게 잡혔어요. 자, 메가 차저라고 하죠. 메가 차저, 슈퍼 차저보다 훨씬 이제 용량이 크고 빠른 이런 차저겠죠. 자, 기가 네바다에 지금 이렇게 4개 정도의
지금 차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 네바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그 배터리를 주로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가 네바다에 이렇게 세미 트럭이 잡혔고, 앞으로 이제 오스틴 공장이 생기면 오스틴 공장에서도 아마 세미를 생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펩시에서 사장이 나와가지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4분기에 첫 배송을 기대한다고, 그러니까 세미트럭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일론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가 어쨌든 테슬라 자체도 반도체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터리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 3, 모델 Y, 이런 모델 S, 모델 X, 그러니까 이런 일반 승용차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펩시랑 약속한 게 있었겠죠. 4분기에 이제 첫 배송이 될 것 같다고 지금 펩시 사장이 말했지만 아마 되게 소수의 양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세미트럭을 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펩시 역시 저 헐츠랑 비슷한 케이스겠죠. 헐츠도 자기 테슬라를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런 테슬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죠. 펩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분기에 첫 배송을 기대한다 했지만 아직 그거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말은. 그런데 이제 펩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테슬라를 이용해서 우리도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테슬라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해가 지나 봐야지 이게 확실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사이버 트럭 역시 내년 뭐 하반기에나 지금 첫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그게 생산은 시험 생산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뭐라 하죠, 대량 생산 체제는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셈이나 사이버 트럭이나 내년까지도 대량 생산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내년에는 아마 이제 모델 Y 위주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주가가 지금 좋죠.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예, 생산량과 인도량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루시드의 주가를 보면 오늘 23%나 또 올랐습니다. 네, 엄청 잘 오르고 있고 23%죠. 55불. 리비안도 오늘 15% 넘게 올랐네요. 자, 172불. 자,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면 테슬라 지금 투자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도 리비아 루시드 투자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 맘 충분히 이해해요. 이렇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오늘 4% 올랐지만 리비안과 루시드가 차별적인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리비안은 becomes the third largest automaker by market cap without having sold a single car. 그러니까 아직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는데 세 번째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리비안이 실제로 차를 판매를 안 한 것은 아니죠. 벌써 뭐 한 150대 정도 인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직원들 위주로 인도가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분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당하죠.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입니까? 1년에 차를 900만 대, 1000만 대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150대 파는 회사가 지금 3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이 된 거죠. 이제 리비안의 백그라운드에는 아마존이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안이 지금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아직 그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내놓기 전이니까 이렇게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니치 마켓,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 또 엄청나게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게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단숨에 세계 3위 카메이커에 등극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미래 가치를 너무 미리 땡긴 거죠. 근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리 블랙이 이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을 좀 비교를 했어요.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84빌리언,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145빌리언, 이제 마켓 캡이니까 시가총액이죠. 자, 시가총액이 벌써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EV 레버뉴 이것을 썼어요. 이 인덱스를 썼죠. 자, 이 인덱스를 일단 살펴보면은, 자, 시장에서 얼마나 과평가됐냐. 이거를 이제 레버뉴,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루시드는 한 15배 정도, 리비아는 16배, 테슬라는 한 11.8배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기준으로 보니까 테슬라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것을 제가 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EVR에 대한 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자, 마켓 캡이죠. 자, 이거는 시가총액이랑 뎁트 그러니까 부채죠. 시가총액과 부채를 합친 것에서 자, 캐시 앤 캐시 이퀴밸런트 그러니까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다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얼마나 이 회사가 좀 오버밸류 그러니까 좀 거품이 있나 이런 수치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매출액 대비해서 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자, 생산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기준으로 보면, 자, 게리 블랙 말로는, 아, 그렇게 루시드랑 리비안이 좀 비싼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다만 보니까, 자, 시총이 루시드 오늘 기준으로 90빌리언, 리비안이 154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루시드는 한 100조, 리비안은 한 180조 정도 지금 엄청나죠. 회사 규모가. 자,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자, 최소 필요 매출액이 이 공식을 쓰면은 루시드가 한 6빌리언, 리비안이 한 9.69빌리언 정도 돼요. 2023년 기준입니다. 그 2023년에 얘네들이 팔아야 되는 연간 판매 대수가 좀 나와요. 자, 루시드는 한 대 되게 비싸죠. 루시드는 뭐 2억 가까이도 합니다. 루시드 에어드림 에디션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죠. 자, 루시드가 그래서 저는 대당 2023년에 한 1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만 불 정도로 받고요. 리비안 한 8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나누어 보니까, 그럼 연간 판매 대수가 나오겠죠. 그래, 루시드는 6만 대, 리비안은 12만 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이 정도로는 최소한 팔아야지. 자, 이 정도의 밸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루시드 투자하시는 분들, 예, 리비안 투자하시는 분들,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생산 램프업입니다. 얼마나 이 생산 속도가 받쳐주냐 올라오냐 그거를 보셔야 되고 얼마나 또 딜리버리가 되냐 이게 바로 이 지금 루시드와 리비안의 자 이런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불량률이나 자 그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테슬라도 뭐 단차 문제 때문에 지금은 많이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루시드랑 리비안이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게 되면 품질이 안정화가 되냐, 그리고 그때그때 그 수요에 맞는 그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루시드 리비안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과연 될 건지 안 될 건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될 것 같다 하면은 리비안 투자를 고고고 하시는 거고, 이게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좀 먹고 이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루시드와 리비안은 아직 증명할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제이슨 디볼트라는 분이 있으시죠. 예, 테슬라를 투자해가지고 100억 넘게 번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트윗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자, 테슬라와 이제 루시드 리비안의 관계는 테슬라가 스페이스 X면 자, 이게 우주 산업이죠. 자, 그 나머지 회사는 블루 오리진과 ULA 같은 회사들이다. 그런 거죠. 자, 두 회사의 격차가 제가 블루 오리진만 보겠습니다. 블루 오리진 예를 들어 리비안 루시드라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인데 격차가 상당하죠. 자, 스페이스X는 로켓을 쏘았다가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자 다시 착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루 오리진은 그런 기술이 없죠. 자, 그 기술을 저는 약간 뭐랄까요, 저희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블루 오리진이 그렇게 자 재사용하는 로켓을 재사용하는 기술이 없다면 자
루시드랑 리비안에는 그런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 자율주행 기술이 없다는 거죠. 자,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앞서 말했던 이런 생산량과 딜리버리 인도량을 어떻게 받쳐주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이슨 디볼트의 얘기로는 자 오히려 저기 차이나에 이제 중국에 많은 저기 스타트업들이 있죠. 전기차 스타트업들. 자, 그런 회사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미국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기반 하에서는 중국 회사들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뭐 BYD라든지 그죠? 니오라든지 자, 그런 회사들이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랑 리비안이 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만큼의 그런 생산량을 받쳐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비안 and 루시드 will find their niche areas 그러니까는 자 리비안이랑 루시드는 벌써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비안은 지금 픽업 트럭이 지금 전기차에는 없죠. 그래서 픽업 트럭을 공략하고 있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그렇게 럭셔리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럭셔리로 가겠다 해서 자 1억이 넘는 차들만 거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급 세단, 자 인테리어를 테슬라보다 개선시키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오래가는 그런 고급 세단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 디볼트 생각에는 자 이렇게 니치 마켓만 공략하고 있으니까 테슬라와 같이 그렇게 큰 기업으로는 성장하기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we need more EV automakers producing in high volume. 그러니까 테슬라와 같이 하이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은 루시드가 아니라 자, 리비안이 상당히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폭스바겐인 전 차종을 다 만들고 있죠. 그 폭스바겐 안에도 뭐 아우디라든지 저 포르쉐라든지 그런 고급 차종까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리비안이 벌써 폭스바겐보다 앞서가고 있다니까 시가총액 규모로서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거는 생산량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거예요. 자, 이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 리비안 투자하시는 분들. 자, 아무튼 좀 그리고 역시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미래의 전기차 산업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자, 자율주행이 잘 되냐 안 되냐, AI 기술이 있냐 없냐, 그 차 안에 이것이 이제 전기차의 가치를 판가름 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되는 차와 안 되는 차의 마켓 쉐어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전기차의 그런 컴페티션, 그 경쟁은 여기에 달렸다. 자율주행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리비안 투자의 비중을 크게 싣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분들을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그렇게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 그리고 나는 테슬라에 더 집중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소액으로 자 묻어두고 리비안 루시드에 묻어두고 잊어버리는 투자를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일론의 매도 이슈보다는 펀더멘털에 주목할 때라는 거예요. 자, 점점 이제 오늘도 아마 일론의 매도가 있었겠죠. 오늘 4% 넘게 올랐지만 분명히 몇 주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은 이제 이 게이리 블랙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 폴 그러니까 트위터에 또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을 점점 자 일론이 지금 1,700만 주를 판다 했는데 730만 주를 이미 팔았어요. 40% 넘게. 이제 아직 60%가 남았다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늘도 주가가 상승했듯이 이제 더 이상 일론의 매도보다는 자, 베를린 오스틴 공장이 오픈하고 EV 크레딧을 한 8,000불 정도 대당 이렇게 테슬라가 받을 예정이죠. 자, 그런 것들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잘 오른 것이죠. 자, 이렇게 1,000불에서는 되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1,040불 이상의 마감을 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은 자, better focused on core Tesla brand equity. 그러니까 브랜드 밸류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론의 1,700만 주 팔기 전에 이미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자, Rivian and Lucid both seem to get this principle better than Tesla. 자,
테슬라보다 더 이러한 기본적인 자 브랜드 가치 이런 거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회사들이 테슬라가 이미 이런 걸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이분 데니엘 리라는 분이 또 재밌는 글을 또 길게 올려주셨어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저번 주 월요일에 94만 주를 팔았고, 자, 어제 월요일에 또 94만 주를 팔았죠. 그래서 오늘도 뭐 화요일 300만 주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아직 모르죠. 자, 이렇게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패턴이 저번 주랑 이어지지 않을까.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이 진짜 계산된 패턴이라는 거죠. 일론에. 그러면 불확실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에서 재난이 이어질지 모르고, 어디에서 전쟁이 이어질지 모르고, 어디에서 또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인데, 일론이 이제 주식을 팔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수량을 매도한다. 이런 패턴이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일론의 매도 패턴을 읽어버리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제 불확실성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반등은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분께서는 예측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오늘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모든 지금 신문 일면에도 지금 일론의 매도 기사가 뜨고 있죠.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 메이저 언론에서도 일론의 매도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테슬라는 이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언론들과 온 세상을 손바닥 위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좋은 광고 방식입니까? 광고비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고를 크게 해주고 있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마케팅 천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매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뉴스죠. 악재죠. 테슬라 주가에도 안 좋고. 자, 대주주가 테슬라 주식을 판다는 거는 자, 기업 입장에서 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테슬라를 알리고 테슬라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크게 알리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주식 매도로 온 세상에 테슬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도 4% 넘게 반등이 있었고, 자, 지금은 이제 일론의 매도가 어느 정도, 자, 이렇게 이슈가 일단락되고, 점점 이제 가치에, 자, 기업에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솔직히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악재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고 있고, 자, 공장 2개가 더 설립돼서 돌아가면 내년에 더 좋을 거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포워드 EPS는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 일론의 입보다는 우리네 인생을 걱정할 때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르크 매니시라고 이분께서 자, 길게 글을 썼어요. 자, 한번 이게 재밌는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자체 설계로 수직 통합 구조를 만들어서 반도체 부족에 대응을 하고 있죠.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나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반도체 내 프로그래밍을 수정해가지고 그 반도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다른 레거시들은 그러니까 다른 카메이커죠.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알면서도 안 한 건 결국 못한 거라는 거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 지금도 테슬라를 사라고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장난감 때 지금 사더라도 올해 말에 못 먹어도 20% 먹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1200불까지 올랐다가 1000불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자, 1000불에서 1200불 이상으로 올라가면 20%라는 거죠. 자, 이분께서는 다시 1200불 고점을 갱신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웃어 넘긴다는 거죠. 자, 그 누구도 테슬라를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 자, 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해도 사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일론의 입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일론 때문에 못 사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친구한테 이분이 자 올해 2, 3월 달 그러니까 올해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테슬라 주식이 엄청 안 좋았었죠. 900에서 540불까지 떨어질 때입니다. 자, 친구한테 2, 3월 달에 테슬라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근데 폭락장에 이제 머스크가 사기꾼이라고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선절을 했답니다. 자, 지금은 그때 왜 자기를 강하게 말리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때 좀 자, 이렇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자, 그겁니다. 자, 인고의 세월을 일단 버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세간의 뉴스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누가 봐도 팩트는 자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률이 크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 1등 회사가 테슬라이고 자 중요한 레파토리는 중요한 거는 자 자율주행이라고 했죠. AI 기술 그게 가장 또 좋은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테슬라가 가장 좋지만 미래에도 리비안 루시드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리비안 루시드는 아직 생산량으로 자 증명을 못했어요. 그냥 테슬라는 이제 생산량으로 이미 증명을 했고 또한 루시드랑 리비안은 자 자율주행 기술, 그 다음에 AI 기술을 아직 증명을 한 게 없습니다. 보여준 게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200만 대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이 AI 기술을 갈고 다듬고 있죠. 제가 보여드렸죠. 영상으로도. 자, 이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큰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테슬라라는 거예요. 리비안이랑 루시드는 자,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 해서 이곳에 큰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기 리비안과 루시드와 관계자들 이미 초기 투자자들은 큰 돈을 맡긴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부자이니까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 차트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어지네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등이 일어났지만 이번 주랑 한 다음 주 초까지는 저 일론의 매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시고 제가 하단으로 900불 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1054불로 마감을 했네요. 자, 이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저께 뭐 300만 주 정도 팔아서 자, 팔 수도 있다. 일론이 그래서 아마 주식을 좀 추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를 안 주죠.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어저께 300만 주가 일론이 판다고 해서 그 전에 팔면 되겠습니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주식은.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모아가시라 한 달에 두 주는 무조건 사시고 자, 그달에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계속 저처럼 이렇게 추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